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이번 주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4년도의 마지막이자 25년도의 시작인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2024년도 굉장히 긴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마무리는 정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투자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고 또 좋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대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지적 코인 시점 매주 월화목금 생방송으로 오전 11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코인에 대한 상담까지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만나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휴에도 또 장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QR코드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 비트코인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말에 이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리플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가량 좀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역시나 오늘을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되짚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올 한 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처음으로 승인이 났고 출시가 되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바로 승인이 되고 거래가 가능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또 7월 달부터 거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ETF 승인이 가능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좀 더 용이해진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아무래도 올해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달, 지금 한 달만 보더라도 ETF 유입량이 약 2배나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과 또 기업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가 들어오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관련해서 올해 4월 달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반감기라는 게 사실 채굴 양을 반으로 줄이면서 훨씬 더 좀 상승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4년 만에 돌아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4번째 반감기였습니다. 사실 이 반감기 때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의도로 조금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희소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전후로 해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이때를 잘 노리셔야 할 거고요. 실제로 올해도 굉장히 큰 상승이 일어났었죠. 다음 반감기 때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상으로 10만 8천 달러대가 돌파되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선 소식이 있자마자 바로 빠르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사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친 비트코인 인사를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월 달에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이 나올지 혹은 하락이 나올지 모두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잘 대응해 나가시고 수익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이슈들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다뤄드릴 거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또 2024년도에 있었던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우리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코인 상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통화로는 02-2638-3945번, 또 문자 메시지로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혹은 걱정이 있는 코인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실 수 있는 관심 코인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는 보실 수 없는 코인 상담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 하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함께 할 거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마지막 주잖아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도 뭐 잘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 연시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면은 이제 새해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써 이제 나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2024년을 이제 한 해를 잘 돌아본 이후에 뭐 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못해서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해에는 다 목표했던 거를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이 비트코인 2024년이 마무리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중요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무리와 시작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하고 또 좋은 시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훨씬 더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상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사실 이 ETF 관련해서는 게리 겐슬러 때 가능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투자가 용이해졌다. ETF로 인해서 훨씬 더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었나요? 이 ETF라는 게 참 이게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있기도 했었고 음. 이게 승인 날짜 전에 이 X 계정에서 이 SEC 계정이 해킹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가- 오보도 있었었고요. 맞아요. 그 오보 이후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게 진짜 해킹인지 뭐 이거는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제로 FBI에서 조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었고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도 이제 비트코인이 1월 달에 현물 ETF가 상장했는데 그 이후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것들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 그쵸. 뭐 솔라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시는 뭐 솔라나, 리플. 리플, 뭐 다른 기타 알트코인들 등등, 뭐 에이브 이런 친구들도 이제 ETF가 현물 유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트코인 ETF가 이게 호재였는데 네. 가격이 그 상장 직후, 승인 직후 가격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잠깐 눌림을 줬었다가 그 다음에 오히려. 상승이 됐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ETF는 이게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두 달 만에 뚝딱 하고 승인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승인 절차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반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ETF가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둘 다 승인이 남으로써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ETF 승인이 나면서 그러면 다음 타자는 누굴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내년도에는 뭐 대통령 이슈도 있고요. 또 SEC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저희와 함께 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반감기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올해 반감기 때는 역시나 바로 그 타이밍에는 막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하진 않았었는데 올해 말에 올수록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올해는 끝났고 다음 반감기를 좀 기다려보면 될까요, 이제는? 이게 이 반감기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네. 반감기가 이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 비트코인은 네. 이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채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채굴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4년마다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들어요. 반씩으로. 네, 반씩 줄어드는데 지금 올해 채굴 당시에는 3.125개였어요. 근데 이 4년 뒤에는 이 1.56개로 줄겠죠. 그럼 줄어드는 양이 있는데 이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수요는 늘어나니까 반감기를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간다예요.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재밌는 게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당연히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비트코인이 참 재밌는 게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50배 정도 상승을 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이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번 반감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ETF 관련도 있었고 근데 반감기도 아까 ETF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승인 직후 바로 가격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눌림을 주고 가는데 보통 반감기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년 정도 이 채굴 날짜 대비 반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상승이 나와줍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또 재밌는 게 10월 달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통 비트코인은 뭐 9월 달에 조정을 주고 10월 달에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번에는 미 대선 이슈도 있었고 이 반감기가 4월 정도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6개월 정도 뒤인 10월부터 이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그 다음에 뭐 미국 대선 관련도 있었고요. 그렇죠. 미국 대선 2016년, 2020년을 기준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상승이 나와주더라. 근데 이번 10월 달에는 업터보도 있고 이제 반감기도 있고 미 대선 이슈도 있으니까 10월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비트코인 2028년 반감기 때는 뭐 그럼 그 반감기 시기가 온다면은 언제 사야 하는가?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 이슈들은 그 눌림 구간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눌림 구간이 나와 주었을 때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지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다만 그 구간들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기술적 분석, 뭐 지지선 아니면 저항선 등등을 참고를 하고 일반적으로 살 때는 이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줄 때 파동이라는 게 상승 파동, 뭐 하락 파동 등등이 있지만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상승은 나와주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하락도 나와주지 않고요. 그럼 상승 파동이 이어지려면은 고점을 갱신을 해줘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리면은 이쪽에서 다시 올라가야지 상승 파동이잖아요. 그 고점을 갱신해 줄 때 사면 된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감기 4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이런 이슈들 올해 정말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슈는 눌림 구간을 주고요. 그래야지만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 구간 잡기가 사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상황을 봐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기술적 분석 사실 혼자서 계속해서 완벽하게 모든 코인들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 기술적 분석 정말 잘해주시는 자세히 해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현재는 당선인이지만 이제는 취임식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트럼프가 사실 벌써부터 계속해서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 취임식 1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정말 상승이 나올지 더 좋아질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취임식 때 이 암호화폐 관련된 멘트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저는 아마 암호화폐 관련된 언급들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더라도 기존에 언급을 했었던 뭐 그런 뭐 암호화폐 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시장에 대한 영향은 조금 미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뭐 비트코인 이제 트럼프의 최근 이제 핫한 이슈가 뭐냐?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100만 개를 보유해야 된다. 비축 자산으로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핫한 이슈였는데 그런 핫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해주게 된다라면은 가격에 대한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 비축 자산이 현실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되기 좀 힘들어요. 이 비축 자산으로서 가지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비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암호화폐 자산은 뭐 비트코인 ETF도 있고 이더리움 ETF도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장애물들이 좀 많아요.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멘트를 쳐주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은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근데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악재보다는 호재로서 작용할 요소가 조금 많이 있다. 왜냐하면은 친암호화폐론자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취임식 지금 현재 여쭤봤는데 단순히 뭐 취임식 기간뿐만이 아니라 임기 내내를 좀 놓고 보면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그거는 당연하죠. 이제 장기적인 호재로서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네. 장기적인 호재로서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뭐 대통령실에다가 뭐 암호화폐 뭐 자문위원실도 만들겠다라는 그쵸. 얘기를 했었던 만큼 굉장히 이 암호화폐 쪽으로는 굉장히 큰 임기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월 달에 당장 있을 취임식뿐만이 아니라 임기 내내 몇 년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슈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응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관심 코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볼 수 있는 코인 어떤 게 있고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관심 코인 전문가님이 빠르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관심 코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코인은 이제 매직 에덴 코인이고요. 네, 매직 에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직 에덴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 코인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매직 에덴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도 많고요.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코인입니다. 물론 솔라나 기반이긴 하지만 모든 체인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 한꺼번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그 쓰임이 많아지고 광범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매직 에덴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바일 중심이라는 게 앞으로 정말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이 매직 에덴 좀 자세하게 시나리오 들어보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이 매직 에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매직 에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매직 에덴 코인을 왜 가져왔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제 차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직 에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조정 단위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 고점 최고점 구간이 19,50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 주었었다가 이제 3,800원, 3,900원 선까지 가격이 조정이 진행되었고요. 그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최저점을 갱신을 하고 지금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제가 가져가게 되었고,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 구간은 이제 4,950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4,950원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말아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매직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을 낮춰주는, 그럼 하락 추세를 이렇게 또 작도를 해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하락 채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4,950원 수평 지지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무리가 되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무리가 돼준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왜냐하면 1시간분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럼 목표가, 이 목표가 구간은 어디냐?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저항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선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매물대 구간들 뭐 5,660원 혹은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6,120원 목표가를 선정을 하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쪽 구간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하락 반전형 패턴인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얼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고, 이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4,9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한다라고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상 진입가는 5,1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겠고요. 손절가를 4,950원에다가 그냥 바로 잡아버리면 돼요. 그럼 이 바로 잡아버리면은 손절가는 되게 짧은데 목표가는 굉장히 높죠. 뭐 5,400원, 300원 아니면은 뭐 매물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5,650원 정도까지, 그 다음 매물대는 6,12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 매직에 대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까지 짚어주셨죠. 저는 투자할 때 이 손익비가 좋은 자리, 내가 지금 진입을 했을 때 손실폭과 이익폭을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좋은 자리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나도 생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매직에 대한 오늘의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슈로 봤을 때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는 저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관심 코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흐름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대장 비트코인 실시간 정말 자세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주말 동안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네, 비트코인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이게 아까 제가 ETF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반감기도 관련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이 참 재밌는 게 반감기가 2024년 4월 정도에 스타트를 해가지고요. 4월 시기 이쪽 구간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조정이 나와주고 이제 반년 정도 지난, 일반적으로 반년 정도 지나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시기가 이제 10월 달인데 10월 달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월이 이 상승 스타트 시점이었어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요 이슈들, 뭐 10월에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올른다더라, 미 대선 이후로 가격이 오른다더라, 반감기 이후 뭐 반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오른다더라 라는 정보들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이 ETF 승인 시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ETF 승인 시점은 2024년 1월 달에 진행이 됐어요. 1월 달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 승인 직후는 가격이 안 올라가요. 가격이 안 오르고 한번 조정을 줍니다. 한번 조정을 줬다가 그 다음에 말아 올려요. 근데 이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 주었을 때
고점 구간을 갱신해 주었을 때 제가 이 주봉 캔들 혹은 월봉 캔들들이 이 음봉 마감이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굉장히 조정을 주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전 비트코인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했을 때를 보여주게 된다면은 월봉 캔들이 최고가를 갱신을 하고 음봉 마감이 되니까 조정을 주었고요. 월봉 캔들이 음봉 마감이 되니까 조정을 주었었고, 이전 최근에도 이제 최고가 구간을 살짝 돌파를 해 주었을 때 월봉 캔들이 음봉 마감이 되고 조정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월봉 캔들의 마감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2024년 갑진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최대한 이제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양봉 캔들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양봉 캔들로 전환시켜 줄게 되려면은 이제 시작 가격인 이제 96,400불 정도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따라서 내일까지 96.4K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전에 강조를 해드렸었던 이 매물대 구간들이 있어요. 일단 첫째로 상승으로서 재차 가격이 나가 주려면은 99.5K 이 매물대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99.5K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었고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 즉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돼주었어요. 그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나와주는 패턴인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이제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 왼쪽 어깨 넥라인 구간인 이 99.5K 돌파를 실패를 하고 하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1시간 봉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잠깐 응축으로서 진행이 됐어요. 응축으로 진행이 됐던 구간은 박스권으로서 이제 95.2K에서 96.6K 구간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실패를 하고 지금은 하방으로 이탈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하방 이탈, 다시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95.2K 구간을 재차 돌파를 실패를 하였고 박스권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지금은 다시 매도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일본 관점에서 지금 형태는 어떤 구간이냐? 이제 뭐 약간 안 좋은 표현을 한다면은 딱 죽기 직전의 상태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근데 이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시나리오가 진행이 돼야지 죽기 직전에서 죽느냐? 이제 이 92.2K에서 90.8K에 존재하는 이 매물대, 이 꼬리들이 달려있는 이 하단 지지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폭이 어마무시하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 주었었잖아요. 10월 달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가격이 뭐 거진 뭐 100%는 아니지만 한 7, 80%의 상승률이 나와주었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는 하락 조정, 뭐 10%, 20%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뭐 비트코인이 뭐 10만 달러 찍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90K, 80K 이탈하면은 비트코인 이제 뭐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봐야 될 구간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뭐 또 다른 얘기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크게 죽을 뭐 장기적으로 뭐 1, 2년간, 2년간 하락 조정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는 보기 아직까지는 예측을 하기 힘든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좀 살펴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하락, 대폭락의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을 좀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막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가 지금 탈출하거나 진입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을 기회로 잘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또 상담까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상담 다른 데 가서는 보실 수가 없고요.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코인 상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부터 내가 지금을 기회로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코인 지금 적당할까요? 궁금하신 분들 그 모든 코인 상담 저희가 고민들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통화는요. 02-2638-3945번, 문자 메시지는 샵 3945번으로 3989번으로 코인 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또 코인 상담까지 저희가 실시간 흐름 또 안내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도미넌스가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전 세계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유율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또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차트를 보았을 때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캔들들이 이제 도미넌스의 가격 움직임인데 이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6시간분 기준으로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틀로 뭐 장기적인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뭐 응축 중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 이 가격 캔들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고 도미넌스가 이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시기는 아니다. 폭락작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이 6시간봉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의 관점이에요. 따라서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고 있고 도미넌스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 알트코인들 다 망했다. 이거 팔아 치워야겠다라고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고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제가 참고를 해드리라고 가져오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알트코인이 살아나려면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버텨줘야 돼요. 하락이 나와주지 않고 상승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횡보 뭐 삼각수렴 아니면 박스권 등등으로 이제 옆쪽으로 가격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직 약간 위태위태한 구간이에요. 그 위태위태한 구간이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90.8K에서 92.2K 매울 때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그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뭐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도미넌스의 뭐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알트코인도 떨어질 확률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미넌스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혹은 이제 횡보로 진행이 될 때 도미넌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제 하락이 나와주는지 정도로만 체크를 하셔도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단기적 관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전문가님이 다양하게 또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주시는 만큼 좀 잘 적어 두셨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나는 못 적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자세히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휴에도 저희와 함께 돈 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트코인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이 스팀 같은 경우에 사실 주말에 570원이라는 고점을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형성했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스팀 코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전에 제가 관심 코인으로서 조금 재미를 봤었던 코인인데 그렇죠. 68% 정도로 수익률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중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거든요. 박스권의 형태가 176원에서 530원 정도 구간이에요. 530원에서 이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는 585원 정도 구간인데 이 스팀 같은 경우에도 586원 이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스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부 터치를 해주었던 시기가 이제 22년 11월 달이에요. 그러면 대략 2년 정도의 응축 기간을 가지게 되었었고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줄 때 자세히 보게 된다면은 이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터져주었던 구간들이 있어요. 최근 이 상승을 제외를 하고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 하단부 구간을 이제 터치를 해줄 때 뭐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진 않았지만 꼬리를 말아 올리는 즉 특정 누군가가 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암시라고 할까요? 이 특정 이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이 585원 수평장선 부근을 성공적으로 이제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식의 상승 채널, 즉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뭐 가격대를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제 예상 가격대가 300원 정도에서 이 305원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이런 식의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을 한번 갱신을 해주고 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주고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터져줬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에요. 따라서 스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만 살펴보는 거죠. 이제 즐겨찾기 해두고 지금 얘 어떻게 되고 있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는 용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박스권 하단부 구간이 176원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나 안 나와주나를 체크를 해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유효한 반등인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지지선을 터치를 해줬을 때, 저항선을 터치를 해줬을 때 유효한 지지인가, 유효한 저항인가를 체크를 하시고 이 유효한 지지와 저항의 유무는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반전형 패턴이 나와주느냐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진입 타점 잡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팀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에는 즐겨찾기를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저 혹시나 혼자서 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전한 조정이구나, 흘러가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좀 불안합니다.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네, 리플도 이제 조금 네. 차트가 많이 불안해요. 불안해졌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4시간 봉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원화 차트인데 이 삼각 수렴이 진행 중이었어요.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나 응축 중이야. 나 나중에 한 군데로 쏠 거야라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줬다. 따라서 이게 지금은 시기상 굉장히 좋은 시점은 아니다. 근데 이 삼각수렴에서도 제가 이전에 또 이 리플 차트를 볼 때 이 삼각수렴 내부에서 또 삼각수렴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런 형태로. 근데 이 삼각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준 모습이었고요. 제가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터치를 해주고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딱 이 캔들 딱 한 군데에서 나와 주었었는데 이런 시기에서 나와주는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고 난 직후에 나오는 애들은 약간 신뢰도가 낮아요. 이 저점 매물대 구간이 3,250원 정도 구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이탈 마감이 돼주고 그 직후에 나와준 캔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상승 추세선의 반등 유무도 중요하지만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유효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를 봐야 돼요.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이제 기초 초급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간 중급반 정도의 난이도의 얘기인데 이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여러분들이 뭐 이 작도, 추세선, 패턴 같은 건 모르셔도 되는데 매물대는 아셔야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3,250원 구간을 이탈했다가 돌파를 해주고 돌파한 이후에 이 3,250원 선에서 유효한 지지가 나와준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이 유효한 지지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선을 기준으로서 지지를 받아주거나 저항을 받아주거나 이런 형태가 나와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반등은 약간 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 매물대 지금 3,100원 정도의 이 수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꼬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2,990원이고요. 그럼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2,990원까지 이 저항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그럼 리플 같은 경우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99.5K를 예시로 들었었어요. 99.5K 매물대 저항 구간을 뚫어줘야 된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다르죠. 일단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 상단부와 고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3,500원 선을 돌파를 해주는 게 급선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인 상승은 또 달라요. 단기적인 상승은 이 하락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급등이 나와서 돌파를 하지 않는 한 이 수평적 매물대 구간은 단기적으로 형성된 뭐 예를 들면은 3,290원 아니면은 3,360원 정도 구간으로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진행이 되고 하락 추세선이 내려와 주었을 때 이 시점에서 돌파를 해주고 그 돌파를 해준 시점에서 전고점 매물대 뭐 이쪽 구간에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3,300원 선이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럼 3,300원 선을 돌파를 해줄 때 그러면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조금 높은 가능성으로 이제 시사를 하겠구나, 높은 확률로 시사를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렴 하단 구간을 이탈을 했지만 이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삼각 수렴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다시 이 응축 패턴이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2,990원 혹은 이 최저점 꼬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2,760원 선인데 2,76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뭐 대폭락작이 올 것이다 라고는 보기 힘든 차트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하방압이 강한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리플 정말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함정, 주의할 점은 있으나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한 것은 아니다.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리플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 덜어 놓으시고 저희와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심 코인과 또 지금 현재 상황까지 리플과 비트코인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나도 할 게 있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코인 명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부터 내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코인까지 저희가 모든 고민들 다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서는 만나실 수 없는 이 코인 상담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실시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상담부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코인명은 하이브 남겨주셨고요. 고민은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사면 좋을지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을 기회로 삼고 싶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한번 자리 좀 잘 봐주시겠어요? 네, 하이브 차트 넘어가지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 일봉 차트로서 보게 된다면은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그랬었지만 지금 응축 구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응축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박스권의 형태로서 이제 356원에서 715원에서 뭐 750원 정도 매물대 구간이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살짝 이탈해 주었었다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은 재차 상승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715원에 형성되어 있는 715원에서 750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상단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최근 상승폭이 가팔랐어요. 상승폭이 가팔랐고 지금은 꼬리를 말아내린 형태의 이제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라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일본 관점에서 이제
오늘자 캔들 패턴이 추가적으로 음봉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 캔들 패턴에서는 지금 저항 구간에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됨으로써 이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전 응축 구간이었던 이 매물대 구간이 이렇게 이 네모 형태로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 565원에서 600원 정도 구간이 이 수평 지지 매물대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매물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꼬리를 말아 올린 형태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서 600원 선을 다시 돌파를 마감을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그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일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조금 강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가격이 차라리 더 올라가 가지고 상단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715원에서 750원 정도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줄 때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 관점은 약간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승 추세선이 또 있어요. 그럼 상승 추세선 하단부 혹은 이전 박스권 상단부 구간 이 반등이 나와주었었던 355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북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트 가지고 오셨고요. 490원에 10% 비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홀딩하면 좋을까요? 라고 굉장히 기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코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전망을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응축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뭐 320원에서 이 고점 구간 매물대로 보게 된다면은 450원 정도 구간이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고 지금은 재차 하락 조정이 진행되었다가 하락 추세선을 지금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응축 구간 혹은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거래량이다. 거래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면은 트래블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1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돌파가 나온 시점이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돌파 시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돌파였다라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돌파 이후에 이 하락 추세선을 기준으로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았을 때 일봉 기준에서의 이 전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시간봉이나 4시간봉,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진행을 할 것 같고요. 평단가를 안 알려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450원 이전 매물대 상당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완전한 정리를 추천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만약 현재 구간에서 횡보가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재차 진입을 해주는가 아니면은 형성이 된 이 옆쪽으로 가격이 움직여주면서 형성을 해준 매물대 구간을 하단으로 이탈해주는가 등등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분할로 뭐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50% 정리 그 이후에 지지구간 이탈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20% 정리, 30% 정리 이런 식으로 분할 익절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상담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 매직 에덴 짚어드렸고요.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과 스팀과 리플의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다양하고 자세한 시나리오 저희가 방송 중에 다뤄드렸는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한 해였고요. 유독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좀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시작 저희와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